놈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홍수와 폭우 속에 놓인 중국. 이제는 엎친 듯 엎친 격으로 4,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부 지역, 무려 2,700만 평의 메뚜기 부대에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국.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올 3월 4일 3,600억의 메뚜기 군단에 대비하여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훈련시키던 중국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메뚜기 떼가 다시금 이들 중국의 땅을 찾았으니 이번에는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사막 메뚜기들과는 또 다른 종인 라오스 태생의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입니다. 이름부터 울긋고 강력하게만 느껴지는 이 녀석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오스北부의 무더위 속에서 대량 번식하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종으로 사람의 소변에 있는 나트륨과 암모늄 이온에 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구온난화 덕분에 날이 더워지자 겨울에도 알이 죽지 않았던 것이고 여름철 한꺼번에 엄청난 개체수가 한 번에 부화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중국은 일전 이집트발 메뚜기 떼의 오리 양병설과 달리 이번에는 3,246대의 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리는가 하면 7,736대의 분무기를 동원한 4만 명의 방제 인력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죠. 죽는 속도보다 태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면 이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테니까요. 현재는 윈난성 3개 도시의 장청현, 먹라현, 이열현에서 3,900헥타르, 자그마치 2,700만 평의 송두리째 갉아먹힌 상황으로 이는 자그마치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인데요. 이 녀석들은 벼, 옥수수, 바나나, 사탕수수는 물론 자신들의 이름과 같은 대나무까지 남김없이 갉아먹는 경악스러운 식성을 자랑합니다. 대나무는 배나무인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말 그대로 전염병에 홍수에 메뚜기까지 사상 최악의 삼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에서 역시 지난 7월 7일 메뚜기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14개국의 UN 세계 식량 계획의 WEP와 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하여 무려 400만 달러, 즉 48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나 안타깝게도 이 메뚜기 퇴치에 있어서는 확실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개체수가 불어나 군집한 메뚜기떼의 씨를 말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거부터 고독형 메뚜기를 군집형으로 바꾸는 메뚜기들의 페로몬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방지법을 연구해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당장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화학살충제를 이용한 방지가 가장 보편적인 상황인데요. 아프리카는 나름의 방지 체계를 갖추고서 이웃나라들과 서로서로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실상 타국의 지원을 배제하면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전 메뚜기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셨는데요. 화염 방사기로 지지면 되지 않겠느냐, 중국인들이 다 잡아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경력이 좋다고 소문내면 되지 않겠느냐 등이 가장 공통적이고 많은 의견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첫째, 화염 방사기의 경우 수천만 마리에서 억 단위로 넘어가는 메뚜기들을 잡겠다고 허공에다가 불질을 하면 엄청난 고열 속에서 100%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불붙은 메뚜기떼가 메테오 마냥 논밭에 떨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겠죠. 이와 함께 타오르는 농작물은 아마 삼재를 넘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잡아먹기엔 이 녀석들이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확실히 메뚜기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사막 메뚜기의 경우 60% 정도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고단백 생물로서 튀기고 굽고 말리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FAO에서 말하길 살충제로 죽은 메뚜기의 몸속에 독성이 잔류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들이 먹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이로 무를 만들고 호두에 시멘트를 넣어놓는가 하면 젤라틴으로 새우를 만들고 공업용 왁스로 사과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또한 비닐로 미역을 만들고 피행력으로 오이를 재배하는가 하면 양오줌에 절인 고양이 고기로 양꼬치를 만드는 말 그대로 음식의 연금술사들이 사는 나라이죠. 이러한 중국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통해 단련된 철인들이라면 살충제가 묻은 대나무 메뚜기보다 훨씬 강력하지 않을까요? 약한 한국에는 보내주죠. 그렇다면 이 메뚜기떼 앞에서 정량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중국에서의 오리 10만 양병설의 사례를 꽤나 인상 깊게 봤습니다. 비록 물가에 사는 오리를 사막으로 보낼 수 없어 끝내 파견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게 좋았던 이유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을 이용해 사막 메뚜기를 포획하고
닭 사료로 만들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의 경우 온도가 떨어진 밤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식물에 몰려들어 비교적 포획이 쉽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0.9kg당 20루피, 하나로 320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3일 만에 수백 명이 참가하여 무려 20톤의 메뚜기가 채집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키기엔 역부족이었고 너무 큰 메뚜기의 규모 탓에 재정적인 여력 또한 부족하여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실 부분, 한국은 이 메뚜기 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월에 시작된 사막 메뚜기의 경우엔 확실히 그 안정성이 보장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의 경우 사막 메뚜기 떼로부터 확실히 안전하며 한국엔 지난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사막 메뚜기 떼가 한국까지 날아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분석했었죠. 사막 메뚜기들이 번식을 거치며 세력이 커진 후에 중국 국경까지 날아서 접근한 경우는 있었으나 한국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온난섬 인근의 해발 2000m의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만 하고 뜨거운 기후와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온 종인 만큼 식생이 달라지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안전하다고 말은 하나 국내에서 역시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중국 운남성에 설치한 사막 메뚜기 애찰포를 통해 한국과 비례 해충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관측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술협력과에서도 현재의 인력을 파견해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내에 유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왔고 추후 혹시라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생길 시 37개 품목 109개 작물 관련 긴급 방지 약재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과연 믿을만 한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열대 거세미 나방 또한 즉시 발견하여 약을 살포하는 등 피해율이 1%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만큼 사막 메뚜기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며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반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출생하는 녀석들은 확실히 기온에 관대할 것이고 그만큼 사막 메뚜기보다 넘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만큼은 제 개인적인 피셜이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황색 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에 대해 잘 아시는 한국의 곤충학자님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소중한 말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류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미운 이웃일지언정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빨리 악재가 끝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늘 그렇듯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슬릴루팡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